어려워. 얘들아, 이거 내 빈말로 하는 말 아니라 이게 지금 어려운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가 글러먹은 애들이에요. 사실 지금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한테 질문하면 한 80% 풉니다. 입사각하고 반사각만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파동 자체에 혹시 물어볼까요?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있던데 지금. 얘들아, 실제로 이거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B값 파동할 때 나오는 거다. 어떤 거냐면 어떤 파동이 이렇게 있대. 자, 근데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야. 자, 그럼 여기 있는 파동은 어떻게 움직이는데? A 파동은 이쪽으로 한 4분의 1 파장 정도가 갔어. 그러면 이 파장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1, 2, 3, 4 중에 뭔데? 모르겠는 사람? 샤이한가? 아무튼 이거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통과 과학을 조금 다시 봐라 얘들아. 중1 B값 파동. 얘들아,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B값 파동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내가 중1 건데 병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다. 얘가 실제적으로 B값 파동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중2 때 배웠던 적도 있었고 중3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중2 때, 뭐 중1 때 뭐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언제지? 사실 정규화 자기는 지금은 중2 때 배우지만 예전 애들 같은 경우는 중3 때 배우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의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1, 중2, 중3이 중1이 특별히 쉽고 중3이 특별히 어렵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화학은 사실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은 사실 중1 때 오기는 힘들죠. 내가 만약에 원소, 원자, 분자를 모르는데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근데 물리는 좀 약간 역학, 전자기학, 광학이, 그러니까 역학, 전자기학, 광학 이게 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물론 연결은 됩니다. 근데 좀 따로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상관없는데 얘들아, 약간 이거는 좀 어떤 개념이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렸다는 것 자체가 횡파를 그려준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파동이 뭐 하는데? 진행하죠. 매질은 뭐 합니까?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파동은 움직인단 말이야. 파동은 뭐로 전달이 되는데? 에너지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파동은 에너지의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파동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매질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애가 색깔을 좀 약간 확연하게 구별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매질이라고 하는 애가 이쪽 방향으로 4분의 1 파장이 갔다는 말은 요만큼이 4분의 1 파장이니까 요만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 이거를 혹시나 내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얘가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중학교 거 다시 하세요. 되겠죠? 중학교 거에 그러니까 다시 해라는 게 얘들아 중학교의 개념을 풀어라는 게 아니다. 개념을 보라는 게 아니다 얘들아. 개념은 고등학교 2학년 요 개념에 중학교 개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1학년에 그 마지막 단어는 B값 파동 단원의 모든 문제를 한 권은 다 풀어봐라 이겁니다. 1시간 정도만 소요하면 충분할 겁니다. 답지 끼고 풀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없으면 너희 계속 물리를 못한다. 중학교 1학년 때의 물리 뭐 내가 어디가 연결된다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서 어떤 건지 알겠지?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파동은 지금 봐봐. 내가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파동은 왼쪽으로 이동했어. 근데 그 파동 위에 있는 이 지점은 매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동에 사과를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걔는 이 왜 이러지? 빨간 선에서 흰색 선이 되잖아. 제자리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번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개념의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물리원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 너희 파동 배우고 중2 때 파동 관련 개념 배운 적 있나? 1도 없지. 중3 때 1도 없지. 고1 때 1도 없지. 1도 없거든요. 그리고 고2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중1 과정이라 생각하지 말고 파동 직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중3 때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고1 때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파동 파트를 시험을 치면 많이 틀립니다. 뭐 소리의 3요소 뭐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사실 주기, 진동수,
파장 이런 개념이 좀 약하면 공부를 좀 해놓으십시오. 되겠죠? 그때 그거 파동 공부하면서 거울하고 렌즈도 나오거든요. 내가 물리 2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은 거울하고 렌즈를 할 필요는 없는데 너희 교육과정은 지금 물리 2 내용도 물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쌤 생각에는 물리라고 하는 과목을 아예 선택하지 않은 학생 아니면 거울하고 렌즈도 좀 공부를 해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자체를 모르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자, 쌤이 일단 풀이를 해줄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실력업의 1번 문제부터입니다. 사실 실력업의 1번 문제인데 자, 그림은 1m/s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자 1번에 2번은 풀이를 해주셨어요. 좀 넘어갈게요. 3번을 한번 볼 건데 자, 얘들아 우리가 뭐 이제 한 3주 정도, 뭐 길면 한 2주, 1주, 2주, 한 2주 정도의 갭이 있었으니까 3주 때 지금 오는 거니까 자, 파동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거 뭐 종파 이런 거 좀 빼고 파동의 속력이 조금 중요합니다.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F 람다, 그러니까 람다라고 해가지고 이 속도 유도하는 식 한 번 더 해볼게. 속도는 원래 그냥 모든 물리 원칙에 대전되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변이겠지. 물리원을 하면. 근데 파동에서의 한 번 이 파동이 반복될 때 한 파동이 진행될 때의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그때 한 파동이 진행될 때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이거를 t분의 1분의 람다인데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고 자, 내가 만약에 매질이 바뀌지 않았다.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기에서 물, 뭐 물에서 얼음 이런 식으로 매질이 바뀌더라도 얘는 일정합니다. 그럼 얘가 하나의 상수 취급을 한다면 V와 람다는 매질이 바뀌는 상황에서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죠. 속도가 빨라지면 파장도 크고 속도가 늦어지면 파장도 짧고 그리고 그때 내가 이런 말도 했을 거야. 우리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다른 매질입니다.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다른 매질입니다. 뭐 이런 거 정도를 좀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아마 하나 있었었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는 매질 A, B에서 매질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부터 변이를 X에 따라 자, 어떤 파동이 있는데 매질 A에서 매질 B로 바뀌었을 때 지금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파장에 뭐가 바뀌고 있어요? 파동의 파장이 바뀌고 있죠. 매질 A에서는 파장이 뭐가 됩니까? 그냥 이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매질 A에서 매질 B 했을 때 매질 A에서의 파장은 얼마입니까? 2cm죠. 매질 B에서 파장은 얼마입니까? 4cm죠. 얘일 때 속도가 빠를까? 얘일 때 속도가 빠를까? 얘일 때 속도가 느리고 얘가 속도가 빠르겠지. 이거 두 개는 비례하니까 이거 하나 물어볼까? 진동수는 어찌해야 됩니까? 매질 A에서의 진동수와 매질 B에서의 진동수는 같아야 되겠네요. 되겠죠? 시간 안 나와 있어도 우리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같다는 말은 뭐가 같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주기가 같다는 말하고도 똑같겠죠? 맞잖아.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인데 진동수가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진동수는 똑같은 역수를 취해도 똑같은 수겠지. 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봐. S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어느 순간 변이의 위치에 따라 되겠지? 봐봐. 파동의 위치에 따라 나는 그 순간부터 매질상의 점 PQ의 변이. 자, 이것도 글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는 지금 누구를 그린 건데? 파동을 그린 겁니까? 매질을 그린 겁니까?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는 파동을 그려준 거야. 그러니까 막 물결로 가고 있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떤 그 가에서 P라고 하는 지점, Q라고 하는 지점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중학교 1학년 때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P가 있는데 얘가 지금 어디로 진행합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초반에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가 순간부터 올라가는 애가 누굽니까? 점선이죠. 맞잖아. 점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그림이. 그럼 점선은 뭐가 되는 건데? P의 변이제. A하고 B에서 매질 A하고 매질 B를 말하는 겁니다. 파동의 주기는 같다. 주기 진동수는 같습니다. 요게 지금 사실 문제를 푸는 기본 핵심이었지, 우리가. 되겠지? 그리고 B에서 파동의 속력을 구해라고 했는데 파동의 속력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파동의 속력 구하는 거는 잘 보면, 자, 얘들아 봐봐. P라고 하는 애의 입장에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다시 아래로, 자 봐봐. P 입장만 볼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다시 아래로 갔다, 위로는 이 순간이 한 번 반복되는 거 아니야? 매질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너무 파동에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또는 시간이 주기 진동수, 주기 파장이라 생각하지만 매질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요 네 번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데? 한 주기겠지.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되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게 0.2초제 0.2초 동안 한 번 반복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디귿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되죠? 0.2초가 주기니까 5분의 1이 주기고 진동수는 5Hz고 진동수가 아닌 헤르츠다. 맞지? 파장은 4제. 그럼 5, 4, 20이겠네. 5 곱하기 4에서 구하면 되겠네요. 얘가 5고 얘가 4니까 매질 B일 때의 B에서의 파동 속력은 20cm/s입니다. 3번 쉽죠? 되겠죠? 얘들아, 제가 누누이 말한다. 이거 나중에 250까지 이 부분은 파동은 또 사실 기말고사 범위기도 하고 또 약간 좀 애들이 그렇더라. 고등학교 2학년 되어서 다시 또 시작해보려 하면 파동 어려워하는 애들은 별로 없긴 합니다. 지금은 파동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자 4번 해볼게. 자 4번 또 해볼게요. 일단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다 풀이를 해줄 생각이거든. 왜냐면 그래야지 너희가 혹시 오늘 다 못 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집에서라도 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쉬려고 하지 마라 했는데 그래서 부담은 안 주되 내가 풀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나도 안 풀어주면 편하기는 하다. 이거 실력업 이런 거 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중등선은 노는 수업이거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으로 가지 말고 자 볼게. 자 내가 또 이거 하나 설명해 볼게. 자 매질 사실 공식도 두 개거든. 이 파트는 매질이 지금 바뀌었어. 매질이 A에서 매질 B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때 입사가 굴절각 되겠지? 입사가 굴절각. 그 다음에 우리가 각도는 뭐하고 비례한다 했는데 각도, 파동의 속도 또 뭐였는데 각도, 속도 비례하고 뭐는 반비례한다 돼? 굴절률은 반비례한다 했지? 그래서 이 각도랑 각도가 얘가 만약에 더 크면 속도도 얘가 더 빠르고 굴절률은 얘가 더 크고 뭐 이런 거 정도 배웠잖아요. 사실 그게 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인 각도에 비례한다 이거 아니었니? 사실 각도가 크면 사인 각도 크니까 비례 반비례로 물으면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럼 볼게. 자 그럼 여기서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진행 방향에서 있다가 파면각. 자 지금 이렇게 여기 4cm 돼 있잖아 얘들아. 이게 파면 이게 파면이다. 그러니까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질 1은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4cm니까 파장이 4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미안합니다. V는 F 람다이기 때문에 각도, 속도, 파장까지 다 파장까지 비례하고 굴절률은 반비례하고 맞죠? 그게 답니다. 지금 이거는 딱 이 두 개 공식입니다. 그리고 매질이 바뀌더라도 진동수는 안 바뀌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되겠죠? 자 그래도 되면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매질이 1에서 파면각 경계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얘는 입사각이 얼마인데 매질 2는 입사각의 사인 60이겠지. 매질 2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어디로 바뀝니까? 지금 60에서 45인가? 30으로 바뀌죠. 알지? 사인 60 2분의 루트 3인 거 사인 30은 2분의 1인 거 알지? 맞지? 그럼 이거는 뭔데? 루트 3대 1이겠지.
맞지? 각도 B가 사인 각도 B가 그럼 이게 파장의 B하고 똑같다고. 그럼 4대 X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4대 X란 말이야. 그럼 루트 3분의 4겠네. 맞지? 이게 람다 2일 겁니다. 되겠죠? 뭐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자 매질 1에서 속력도 물어보고 매질 1에서 진폭도 물어보고 자 그럼 물어볼게. 자 나는 P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나타낸다. 봐봐 나는 이런 걸 잘 보거든. 나는 P라는 점에서 누구의 변이 물결파 순진하게 읽지 말라고. 뭔데? 파동의 변이를 나타낸 거가 매질의 변이를 나타낸 거가 물결파니까 뭐겠노? 파동의 변이겠지. 그럼 파동은 진행합니까? 진동합니까?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주기 얼마입니까? 나는 P점에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주기 얼마입니까? 2초죠. 나와있죠. 그렇죠. 주기 2초죠. 매질 1에서 주기가 얼마입니까? 2초입니다. 진동수 구하고 싶지 않아요? 2분의 1 헤르츠겠지. 되겠지. 자 매질 1에서 중폭은 얼마입니까? 0에서 2까지 변이 읽으면 되죠. 나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면 중1 문제. 매질 1에서 물결파의 진폭은 2다. 기억 맞고 매질 2에서 물결파의 주기를 물었거든. 자, 잘 봐봐. 이거 어떻게 묻는 문제인데 매질 2에서 물결파의 주기는 쌤 매질 1에 대한 자료 주면서 왜 매질 2를 물었는가요? 매질 1과 매질 2는 뭐는 똑같은데 주기 진동수는 동일하잖아. 맞잖아. V는 F로 함께해서 주기 진동이다. 진동수 역수 주기 똑같잖아. 그러니까 매질 2에서도 주기는 얼마다? 2초고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1 헤르츠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매질 2에서 물결파의 속력 물었습니다. 속력 어떻게 합니까? 속력은 V는 F 람다야. 진동수 알고 있거든. 2분의 1 헤르츠. 람다는 얼마인데? 파장은 또 마침 구했네요. 루트 3분의 2. 3분의 2 루트 3이겠죠. 그럼 루트 3분의 2라고 했네요. 이건 맞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이거만 하나 설명하자면 굴절률이 조금 반대 개념이죠. 3번 지어도 되겠죠. 자, 지울게. 자 얘들아 약간 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난 좀 약간 이렇게 뭐 물리원이나 화학원이나 이렇게 원 과목이나 투 과목 이런 거 있다 얘가 우리 고등학교 때 하는 이런 과목들이 좀 어떤 과목이라 생각하냐면 좀 약간 사실은 좀 머리를 조금 동반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약간 블링블링하게 필기하고 뭐 약간 좀 정리 잘하고 사탐 느낌의 과목은 사실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실은 이렇게 뭐 필기 검사를 안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러니까 너무 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와서 내가 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원 강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학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카페를 한다. 그럼 카페에서의 소비자는 손님이잖아. 그러면 손님이 뭘 시키느냐 이런 걸 보듯이 학원의 주 이제 그 고객은 사실 부모님이잖아. 근데 요즘은 좀 부모님과 아이들 사이에 단절이 많잖아. 말 안 한다 야. 그럼 엄마 무슨 공부해서 하냐 막 저번에 밥상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10명 중에 한 2명 아닐까? 싫어하지. 근데 뭐 아무튼 나머지는 아니까 이제 엄마는 궁금하고 자식이니까 자식은 또 자기의 또 장난감 아이가 애착 장난감이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볼 거잖아. 이렇게 내가 뭐 하는가. 그냥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249에서 255쪽까지를 풀었는데 255쪽에 4번 풀이만 한 거야. 우리가 수업을. 그럼 엄마가 볼 때는 249에서 255쪽까지를 한 문제 풀고 놀았니?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만약에 255에 내 문제를 풀고 249에서 254쪽까지의 문제를 풀어라 하고 난 놀면서 풀어가지고 동그라미 치면 이게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좀
눈속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하거든요. 사실 좀 컴플레인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문제를 풀어줄 때 이제 상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뭐 블랙라벨 교재를 학원에서 많이 하잖아 수학을. 그럼 난 C부터 풀어요. 그러니까 C부터 풀어주거든. 그러니까 C부터 풀어서 B에 있는 숙제를 해라. 이거 되게 많이 처먹었어. 이게 수업하냐고. 근데 공부를 해본 부모님들은 좀 아시거든요. C 하나 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실력업의 4번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 앞에 거는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 학원이잖아. 유일하게 나는 학원과 과외의 단점, 이제 학원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자면, 내가 이해 못해서 친구야, 네가. 내가 우리가 1대1로 과외를 해. 니 모르네. 표정을 보니까 나 약간 네 눈치 보고 사는데 이러면서 맞춰줄 거야, 얘가. 그럼 좀 지연되겠지. 이해하고 넘어가겠지. 근데 그걸 못하는 대신에 또 둘이 같이 있으면 둘이 같이 놀아요. 그럴 때 시험 끝나서 놀면 안 돼요. 그래 넌 놀아라. 나 게임 좀 하고 있을게. 이런 과외 있을 수 있잖아. 옛날에 뭐 거침없이 알기니까 그거 소리 많아요. 나도 그런 적 있었거든. 시험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와. 오늘 하루만 놀면 안 돼. 엄마는 반 죽인다고 하는데 엄마 집에도 없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면 떼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뭐 1년 내도록 그렇게 하면 쓰레기잖아. 한두 번이지 사람이 뭐 한두 번 정도 속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제 학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조금 약간 장점은 난 그거라 생각하거든.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딱 뒤돌아보니 내가 다 풀었어. 뭐지 저 새끼 왜 저렇게 잘하지? 좋됐다 좀 해야 되겠다. 딱 그 장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그러면 이게 단점이 그거네. 한 4명은 이해했는데 2명이 이해 못했다. 그러면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나게 필기를 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지워라. 지금 그 필기한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하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집에 가서 일단 그것도 집에 가서 풀지 말고 얘들아 저녁에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또 안 된다. 그리고 답지를 한번 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한 하루 있다가 또 한번 푸는 겁니다. 약간 이런 좀 약간 어떤 ADHD 증후군인 애들이 또 잘하는 게 난 과학이라 생각하거든요. 흐름이 조금 없어요. 단절성이 조금 있습니다. 난 산만하잖아. 나 산만해도 과학은 하거든. 계산만 하거든. 이 학원일 때 이 정도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너 정서불안입니다. 나도 검사 받아야 되거든. ADHD 증후군 장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래서 약간 뭐 근데 사실 근데 본질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건 아니라 진짜 딱 보면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여학생들이 나중에는 물리 못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물리는 진짜 메리트 있대 얘들아. 사실 나는 올해 이상하게 물리 수업을 많이 해서 그렇지 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화학생물 수업했다. 나 약간 깍두기처럼 아무 때나 쓰거든. 원장님들이 나를 좀 약간 함부로 대하거든. 그러니까 니 들어가라 이거 들어 얘 체제수 훈련이란 말이야. 그럼 비상계엄령 터졌다 해도 터졌는가 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 뭐 촛불 집회 꿈도 못 꾸려. 촛불 집회 할 시간에 지금 이래야지. 모른단 말이야. 나는 사실 좀 약간 공무원하면 안 돼 스타일. 비상계엄령 터졌다 할 때 애들이 막 한 3명 정도가 톡이 온 거야. 나를 망하겠어요 하면서. 그래서 근데 비상계엄령 환율 급등 왜 이렇게 뜨는 거야. 근데 내가 외화를 진짜 많이 사놨거든. 내 재산의 절반이 외화예요. 부지런히 외화를 샀거든. 900원 할 때부터 1,400원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고 난 이게 보이는 거야. 개인적 시기 빨리 들고 튀어야 되겠다. 그래서 순간 아차차 그래서 내가 그때 바로 물어본 거야. 야 대박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뭐가 대박이에요 뭐 이러면서 나라 망하는데 하면서 아니 나 미안하다 하면서 전쟁 나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기상계엄령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애들이 뭐 탱크 지나가고 이랬다며 서면에서 아이고야. 비상계엄령 이걸 좀 약간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뭐 임영웅 이렇게 들어쳐먹던데 나도 그래서 약간 좀 깨어있는 의식인인 것처럼 촛불 사진 하나 올리고 이래야 되겠다. 신기 있는 사람처럼 요즘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편승해야 되거든. 그래서 난 약간 정치색이 빨간색이지만 파란색 옷만 입고 다니려고 요새 빨간색 저 입고 다니다가는 매장 당할 것 같고 3번 그림도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바닥으로 바꿔라고 신고해야 되니까 요새 세상이 무서워요. 재밌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지금. 잠깐만.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5번은 봐봐.
그러니까 여튼 필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계속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특히 화학이나 이제 생물 유전 푸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얘들아 좀 이게 약간 독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실력은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애를 하나 만들어서 성과를 내서 내가 학원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지금 하거든. 사실은 나는 솔직히 실력업만 풀어줄 것 같아요. 앞에 가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풀어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앞에 거는 나중에 좀 버리더라도 답지 보고 풀더라도, 알겠지? 그게 약간 실력이 쌓는 거다. 5번 문제도 보세요. 다 설명을 지금 안 할 거면 난 퇴근 시간에 지킬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거를 할 건데, 왜냐면 또 내가 복습을 조금 할 거니까. 자 5번 문제 봐봐. 앞에 거는 자기가 풀어보고 모르는 건 다음 시간에 빨리 질문하세요. 자 근데 5번에 끝까지 풀이 안 할 건데, 쌤은 어떤 느낌이 딱 보였냐면, 매질 1에서 입사각은 지금 법선 긋고 60도제. 그러니까 입사각을 보는 순간 빨리 뭐를 4인 60도로 바꾸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질 1, 2에 있을 때 각도를 묻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또 봐봐. 매질 2에 죽는 갈가시. 그래서 아무튼 공기 중에 들어가서 공기로 나오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이걸 좀 설명하고 싶거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건 이제 뭐뭐에 대한, 이거 뭔데? 분모로 갑니다. 매질 1의 굴절률 분의 매질 2의 굴절률이야. 그럼 이거는 얘들아 반대다. 이게 아니라 이 정의 자체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 n1분의 n2는 무슨 값하고 똑같다? 사인하고, 이거는 약간 반대로 삑사리 친다고. 시타 2분의 사인 시타 1. 되겠지? 그게 뭐라고 했는데 루트 3분의 루트 2제. 그럼 사인 60은 얼마인데? 2분의 루트 3이죠. 이게 지금 뭔데? 입사각 매질 지금 누굽니까? 1이죠. 매질 1의 입사각 60도니까 매질 1은 요거 적어야 되죠. 맞죠? 이거죠. 맞죠? 그럼 여기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리고 얘들아 다음 시간에 5번 풀이에 대한 거를 통해서 복습을 하면서 하면 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마 254쪽을 못 풀었던 사람이 있을 거야. 맞지? 그거 못 풀었던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254쪽은 못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나중에 약간 너희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과목 있지 않나? 막 좀 본질적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막 나중에 벼락치기로 외우는 파트 있잖아. 뭐 고생대에 무슨 뭐 암석, 뭐 중생대에 무슨 암석, 이런 거는 직전에 외우고 까먹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번 답지 보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얘들아 답지 보고 풀으라 해가지고 4번, 3번, 2번, 5번, 4번 이렇게 해라는 거 아이들 쓰레기다. 그럼 부모 불효입니다. 되겠지? 그럼 기만행위죠. 엄마 자식 해가지고 장봐가지고 뚝딱뚝딱 하고 일하고 있는데 애는 컨닝하고 있고, 그걸 얘들아 항상 너희가 나쁜 짓 할 때 제3자가 너희를 본다 생각해봐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걔 쓰레기 아니겠나? 악당입니다. 악당. 빌런 박연진.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재밌을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2단원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마 원자의 세계에 한번 빠져봅시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안녕.